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드디어 반도체 온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 반등일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올라오라고 그냥 그죠? 해도 못 올라오더니만 미중간의 관세 협상 한번 하고 또 뭐 사우디에서 그죠? 중동에서 바람이 한번 막 부니까 그냥 반도체가 또 확 상승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네. 엔비디아가 끌어오던 반도체 시장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급락했다가 네. 뭐 중국 수출 못하게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딥시크 때문에 뭐 고가품 필요들하다 이랬다가 예, 그죠? 딥시크의 등장,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축소 맞아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백불을 위협하기도 했었죠. 예. 백불 깨졌어요. 예, 깨졌다가 네, 네, 깨졌다가 네. 지금 다시 또 130불 그러니까요. 네. 그 큰 종목이 네. 예, 뭐 한 40% 가까이 반등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래서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미국 주식 해야 된다. 네, 역시 미국 주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좀 아까 좀 전에 이제 방송 전에도 뭐 멘탈 얘기를 좀 하셨지만 네. 사실은 지금 한참 안 좋다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CNN의 공포 탐욕 지수 있잖아요. 네. 4까지 갔어요. 4. 네. 4라는 숫자는 정말 20m면 그까이 공포. 그래서 이건 정말 이럴 때 기회를 준다. 그쵸. 지금 거의 70 왔어요. 그죠? 네, 지금 또 다시 탐욕 지수 탐욕에 근접했어요. 이제 근접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위험해지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주식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들도 보면 네. 빠졌다가 직전 고점에 오면 그래서 약간 멈추거든요. 일단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렸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부딪혀서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우려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지수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2650 정도 선에 오니까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는 반도체가 그래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끌고 갔고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사우디와의 계약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GPU를 일단 1만 장 구매한다고 벌써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저 정책 대선 정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현 네. 공무원이 이렇게 일단은 먼저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뭐 누군가가 되면 네. 또 나오겠죠. 추가로 그렇겠죠. 뭐 한 5만 장까지 얘기를 하던데 네. 사우디가 1만 8천 장을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에 5천만 원 하자 얼마야? 계산하면 와. 예, 돈 많이 되죠. 그러니까 예. 근데 1만 8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우디가 앞으로 수십만 장을 더 살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미국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또 무기 구입도 한다고 했고 네. 뭐 해주면서 일단 미국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중동의 맹주야. 네가 이스라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예,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좀 비행기 하나 그렇죠. 비행기 필요하죠. 비행기 하나 가져가고. 예. 네. 내가 너 면 좀 세워줄게.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2일 날 미중 관세 협상에서 지금 1차가 합의가 됐죠.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날아가서 스위스에서 중간에서 만나는 척해서 했지만 사실은 뭐 모든 평론가들이 얘기하지만 미국이 기부업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뭐 판정패, 시진핑 판정승 그죠?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 시진핑이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종료되고 나서 반도체에 훈풍을 가져온 건 왔는데 뭔가 생색낼 게 필요했는데 사우디가 딱 마침 좋은 카드를 내밀었던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중국에 못 파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AI 관련된 반도체는 당분간은 아마 규제할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좀 더 사양을 더 낮추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는 HBM을 안 쓰고 그 DDR5, DDR7 그래픽 관련된 뭐 DDR7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데 더 사양을 낮추는 쪽으로 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쪽은 이미 기 확보된 칩만 가지고도 지금 운영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사재기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중국 말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살려고 하죠. 딥시크 여파로 정부들이 더 살려고 합니다. 지금 다. 그러면 이게 B2C, B2B 개념이 아니라 지금 B2G로 돈을 그러니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엔비디아가. 그러면 중국에서 깎이는 물량들을 이제 각 정부마다 이렇게 구매한다라고 줄을 쓰면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올라야 올라가고 그렇죠. 빠지면 또 같이 빠지고 네. 거의 이제 공동 운명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건 이제 그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도 20만 원대를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 여담이지만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 사면다는데 하이닉스에서 마음 졸이고 있지?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SK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번 SK텔레콤 사태 때문에 SK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또 반도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먹거리니까 네. 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올라가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최근 며칠간에 있었던 분위기는 그럼 결국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더 큰 호재인가요? 더 큰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지금 HBM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기사도 안 나오죠. HBM4 얘기 뭐 한참 많이 했는데 지금 HBM4 얘기는 어디서만 하냐면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에서만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HBM4 샘플을 그랬다. 엔비디아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HBM4 장비를 DC 본딩 장비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는 레거시 쪽에 목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또 들려오는 것 중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제 퀄컴 관련된 물량을 조금 더 받을 걸로 보이고 이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이 지금 미국이 1차 합의하고 90일 동안 휴전을 한 것만으로도 레거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그 얘기가 이제 야간 선물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5%씩 올라가 버렸죠 하루에. 네. 54,000원 미치면 무조건 사도 괜찮다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안 사고 싶죠. 안 사고 싶죠. 예, 57,000원 가니까 다시 사고 싶어지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6만 원 넘어가면 아마 더 사고 싶어지는 예, 뭐 항상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아마 계속 망설이시고 쪼시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10만 원 넘어가니까 또 사고 싶어지죠. 예, 항상 그런 건데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봉에 사는 버릇을 좀 해보자. 음봉을 사랑해라. 이런. 예, 음봉에 물리더라도 음봉에 사는 버릇을 들여야 먹을 때 크게 먹습니다. 심리적으로 잘 안 돼요. 예, 그죠? 그렇죠. 떨어질 때 예, 예. 올라갈 때 사고 싶지.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해야 성공하고 남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성공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잘 안 됩니다만 계속 그런 걸 기계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결국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마무리된다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이 물론 90일 지나서 합의가 안 됐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뭐 100 몇 프로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은 중국한테 53%?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한테 뭐 33% 뭐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계속 이어가겠죠. 대화는 이어갈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지금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우리나라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근데 소비가 부활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뭐 이구안신 때문에 뭐 휴대폰 많이 바꾼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레거시 쪽이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큰 호재로 판단하고 올라갔는데 결국엔 좀 쉬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AI가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앞으로 HBM 뉴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수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디램 가격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더 잘 팔린다는 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할 걸로 보이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할 때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투자 축소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축성 보도 기사들이 쭉 나오니까 네. 아니라고 그냥 단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AI 제가 여기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반동 분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시대가 변할 때 그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고 약간 자꾸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옛날에 공부해서 그런데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뭐 이쪽 변화를 다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인간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자동차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아직도 인터넷 뱅킹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 중에는 위험하다고. 예. 그럼 이제 위험하다고 비행기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자동차 사고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큰 흐름은 속도의 문제지 글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털리는 수가 있다 주식은. 예, 그래서 지금은 AI 투자 축소 이슈가 지금 사그라들었습니다. 다시 또 한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브로드컴도 올라오고 있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도 오르고. TSMC도 오르고 지금 마이크론도 올라오고 있고 마이크론도 다시 이제 100불을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별로 AI 투자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한번 제2의 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죠. 예, 근데 하이닉스가 저는 가장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지금 IT 소비가 되게 줄어들 거다. 물동량이 줄어들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틀 만에 정리가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해운주 막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IT 수요가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향 매출이 우리나라가 아직 많습니다. 반도체는. 다들 이제 하도 언론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나가 계세요. 현실은 CXMT라 이런 회사들이 중국 반도체 시장을 다 장악한 걸로 아시는데 그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만드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다.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는 오히려 빠지면 좀 사셔라. 예. 오늘도 뭐 하이닉스가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만 원 깨면 그냥 사시면 되죠. 없는 분들은. 예. 저한테 맨날 언제까지 갈까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제 마음의 목표는 올해 30만 원? 하이닉스? 예. 갈 수도 있다. 예. 삼성전자 잘하면 파운드리 쪽 좋아지면 한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길게 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이죠? 예. 아니 너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요즘 예. ETF도 갖고 단타하니까. 예. 어쨌든 그렇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시니까 네네.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좀 길게 끌고 네.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신정부 들어오고 6월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좋은 거는 꿈과 희망이 생길 때 좋아지거든요. 이게 약간 연초 효과랑 비슷하게 신정부 들어오면 새로운 거에 대한 뭔가 정책적인 거에 대한 기대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시장은 좋아질 거고 그중에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대신에 종목은 너무 벌리지 마시고 조금 압축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좀 압축을 하려면 결국은 소부장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부장은 지금 결국에는 아직은 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존의 레거시 쪽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HBM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이번에 대폭 줄여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랑 테크윙만 보시면 될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TC 본딩이고 그죠? 본더고 그죠? 네, TC 본딩 장비. SK 하이닉스하고의 노이즈가 생각보다는 그죠? 길어지네요, 그죠?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테크윙은 검사 장비죠. 예, 검사 장비. 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 노이즈 많죠 지금. 그렇죠. 예. 하나 경쟁사라고 하는 하나세미텍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하나비전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모양이 땅굴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인데 제가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비전의 주주가 뭐 내가 하나의 뭔가 친척이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그냥 하나비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팔아서 한미 반도체를 사셔야 된다. 그러면 되게 좋은 스윙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뭐 제가 한미 반도체 좋아하는 건 뭐 예전부터 아시니까 그런데 HBM4 관련된 TC 본딩 장비를 일단 출시한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마이크론 쪽으로 물량이 계속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이닉스와의 관계 개선이 문제인데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를 버릴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SK 하이닉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버릴 수가 없겠죠.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강경책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니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 네, 믿을 구석이 있다. 지금 1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장비를 그거를 일시에 만약에 여기 AS 기사를 돈 주고 불러야 되고 지금 다 철수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돈 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문제는 이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지금 하이닉스는 어디에 몰려 있냐면 엔비디아에서 납품을 더 빨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을 계속 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청주 라인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고객사 그 벤더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생산의 안정성도 중요하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를 버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미 반도체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한미 반도체가 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얘기를 또 하면 한미 반도체의 또 하나의 숨은 뭔가 뭐 그 앞으로 대안 마이크론 CXMT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창신 메모리가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이걸 또 납품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HBM2까지 만들거든요. 2E까지. 삼성 것도 사가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3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4로 가죠. 그럼 한 사양 떨어지는 장비를 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한미 반도체. 테크윙은요? 테크윙은 포인트가 뭐예요? 테크윙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검사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랑 TSMC에서 원하는 건 HBM 보낼 때 전수 검사에서 보내라. 근데 지금 샘플링 검사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를 만드는 데가 테크윙. 지금 삼성전자 이미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퀄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론에는 이제 테스트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HBM 만드는 3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근데 아마 그래서 하이닉스 퀄 테스트 통과하고 납품, 그 다음에 마이크론 퀄 테스트 통과하고 납품까지 보고 가면 테크윙은 지금부터 사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본딩 장비인 한미 반도체인데 오다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세계 10대 장비 기업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되게 그런 거에 박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난리가 날 텐데 이러면 좀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시장에서 오해나 이제 그런 쌓인 거죠. 뭐 좋은 뉴스 내보내고 주가 고점 만들고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어쨌든 한미 반도체 사실 뭐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악재는 사실 없어요. 그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그렇습니다. 결별한다 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아닌 이상 그죠. 네. 네. 한미 반도체 그리고 테크윙.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량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세미텍이 이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물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한미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
그 외에 또 이제 유리기판 얘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리기판도 지금 한동안 쉬었습니다. 네. 쉬었는데 다시 이제 이 AI 반도체 우려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유리기판도. 아이 근데 AI 지금 반도체 되지도 않을 건데 유리기판까지 가겠어? 근데 다시 이제 그게 해소되면서 다시 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탑픽은 피롭틱스 하나입니다. 네. 반도체 투자 전략 이권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